저 위쪽에서 잡았던 매도가 일단 성공적으로 청산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곱선 가볍게 200여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1월 3일 230만원 일단 수익을 챙기고, 그죠? 딱 고점에서 일단 추가 매도해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다행스럽습니다. 자, 일단 수익을 챙기고 편안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3일 오프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세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빨갛게 좀 그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한국 증시가 오늘은 이제 온통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에 충격이 좀 있었죠.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에도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나 좀 하락을 하면서 1% 이상의 그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2640선까지 좀 밀린 상황이고, 하락 종목이 지금 630개, 상승은 16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8% 가까운 하락세고, 상승 종목은 289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세 출발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각각 1% 이상의 좀 하락세고, 어제 급등했던 그 셀트리온도 오늘 마이너스 3%의 좀 급락세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의 좀 부진한 그런 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애플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미국 증시가 거의 9주 국선 올랐기 때문에 매수 신호 발생. 충격적이죠. 그래서 뭐 빠지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빠질 때 좀 적절히 빠지면 좋은데 그렇죠. 너무 좀 나스닥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장에서의 좀 큰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는 네.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어깨 위로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워낙 기술주들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뭐 CS에다가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HBM 이게 앞으로 계속 확장되는 거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의 충격이 물론 뭐 모든 기세를 꺾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제동이 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숨고르기다. 이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삼보 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좀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탐욕 지수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좀 강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의 약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반도체가 약간 쉬어가면 뭐 상승 종목 수가 일단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만약에 기관 특히나 이제 금융 투자에서 오전에는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매수로 바뀌면서 이게 많이 물량이 늘어나면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말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1311원대 올라갔고. 아니, 어제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네. 조금 아쉬웠던 게 환율이 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1311원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유가까지 만약 올라가고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쪽 쪽도 이제 채권 쪽에서의 금리 차이가 또 벌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일단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야 사실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찾아보시면은 뭐 가장 컸던 건 애플인 것 같고,
네. 거기에 미국 금리가 요새 많이 떨어졌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8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다시. 오늘은 3.9%를 다시 회복을 했고 국제 유가는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홍해 문제가 좀 해결된 건 또 아닌 네. 그런 또 상황이고 또 어제였죠. 그 이제 이 일본에서 지진 아 맞아요. 그 예. 지진 피해가 좀 발생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게 또 그쪽에 공급망이 좀 있더라고요.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나 MLCC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에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불확실하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이고 또 9주 연속 올랐다는 그런 좀 부담감, 국선 매도 신호 발생. 것들이 좀 겹쳤다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좀 증시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뚜렷하게 뭐 한 가지 때문에 빠졌다 이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증시가 조금 사실 좀 쉬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좀 급격한 조정이 나왔는데 다만 이게 이제 추세 하락이다 이렇게 좀 보긴 좀 어려운 게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의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지고 반도체가 빠졌지만 사실 뭐 다우지수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렇죠. 금융주하고 네. 거기에 보니까 그 바이오주들은 어제 또 랠리가 오히려 나와버렸어요. 이제 네. 그런 걸 본다면 미국 증시도 그냥 차별화되는 거지 뭐 증시 자체가 이렇게 훼손됐다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나스닥이 그동안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증시가 이 지금 나스닥의 하락이 조금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방어력을 잘 보여줄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랑 그리고 새로운 좀 주도주로 부상하는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데 네. 이 기업들이 결국엔 좀 방어를 잘해준다면 전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잘 버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들이 결국 또 무너진다면 그렇죠. 결국엔 또 충격을 받는 거니까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연말 그 들어오면서 12월 중순부터 예. 제일 많이 강조를 했었던 바이오 게 많이 네, 네, 바이오 바이오 많이 네, 말씀하셨죠. 특히나 대장주들 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예. 합니다. 근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바이오가 오랜 기간 쉬어왔었던 예, 우리나라는 그죠. 거의 3년 쉬었고 미국장에서도 한 2년 정도 뭐 일라일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오래 쉬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ETF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완성차 부분도 상당히 좀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다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형주 중에서 갈 수 있는 게 바이오나 뭐 엔터나 뭐 이런 쪽인데 엔터도 사실 한번 랠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사실 갈 때가 좀 대형주 쪽에서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인데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에서 오랜 기간 소외가 되고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쪽이 그래도 또 바이오 쪽 특히나 대형주 쪽이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뭐 삼바 특히나 CDMO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들이 나왔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대형주들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뭐 지수의 하방 경직은 아직까지는 좀 든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 좀 봐주시면 오늘은 네. 일단 좀 안 좋아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어제 대량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외인 기관이 사면 개인이 파는 게 공식인데 오늘은 이제 정반대로 어제 많이 팔았던 개인 투자분들이 네.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 파는 쪽이 주로 제약 업종 좀 파는 것 같고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 좀 파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수급 상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도 이거 이제 변동성이 좀 예. 강해졌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이런 원달러 환율도 높아지고 또 음. 사실 대형주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특히나 기관의 금융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담아주면서 네네. 좀 지수의 상방을 끌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부 제약주 같은 경우는 또 바닥권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증시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본다면 상승이 나왔었던 쪽에서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오늘도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런 엑시콘이라든지 뭐 물론 엄청 큰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CXL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전거래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차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쪽에서의 좀 일부 차익들이 나오는 그런 물량들로 아직까지는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미국도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기 때문에 네,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이제 업종은 거의 전멸 상태인 것 같아요. 업종으로는 거의 오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네, 다 이제 섹터 쪽은 일부 좀 올라가는 게 보니까 뭐 토스 관련주 일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테마파크 관련주, 뭐 폐기물 처리. 아마 여기 이제 태형건설이 오늘 자구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태형건설 주가 급등한 영향이 아닌가.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광고라든가 항공기 부품 관련주,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화이자가 좀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일부 뭐 제약주나 또 모더나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ST팜이 예전에 이제 백신 관련주로 또 한번 움직였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네. 모더나가 급등한 게 아마 ST팜에도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섹터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틱톡샵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광고 쪽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구안 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뭐 태양건설 쪽 그와 연관된 우선주들 좀 일단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치 테마 관련된 쪽은 뭐 사실 지난 날부터 좀 계속적으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네네. 이런 조금 좀 큰 변압기 쪽 사실 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었던 쪽에서의 좀 나름대로의 반등 이것도 좀 한 두세 달 정도 쉬어가고 네, 있었거든요. 부진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음. 그다음에 사실 중국 쪽에서 게임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타격이 컸는데 네. 그게 또 너무 과했나라는 생각이 음.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또 규제를 좀 대거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가 신문으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이런 일부 게임주들이 좀 상당히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을 보니까 오늘 그 가장 시장에서 요새 뜨거웠던 게 CXL 관련주. 네, 이쪽 온디바이스 AI 이쪽 같은데 이쪽은 오늘 어제 엑시콘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6%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가 리노공업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네,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ASML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아, 이슈가 그렇죠. 좀 예. 있어가지고 많이 대거 빠졌죠. 사실 좀 급락을 했거든요. 인텔이 한 5% 이상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섹터에서도 반도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하락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락 쪽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이 일단 대거 좀 차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상승력이 컸었던 종목군들이 일단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금융주들이 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금융지주 쪽이 배당락 이후에는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1월 중순까지 좀 랠리를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이번에는 조금 뭐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번에는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직 그 배당 기준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3월에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은행주들은 좀 최근에 어쨌든 약간 좀 답답한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선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은데 이제 이런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네. 약간 좀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특이한 건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얘기가 나오고 증시가 조금 안 좋으면 식품주들은 보통 견조한 흐름들이 네. 나타나는데 오늘 뭐 라면 쪽이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좀 테마성 위주의 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지금의 하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세적인 하락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방어주 쪽이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좀 상승력이 크게 나왔던 쪽에서의 그냥 차익 정도로 오늘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은 거의 다 쉬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증시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주도주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약간의 일부 뭐 재료가 있거나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요즘에 뭐 LNF도 그렇고 저번에 포스코 DX도 그렇고 이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강했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LNF는 이게 안 빠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경쟁사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이제 마이너스 2%인데 LNF가 안 빠진다는 건 결국
펀더멘탈보다 좀 수급 논리로 지금 약간 네. 2차전지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내에서도 되게 좀 독특한 게, 옛날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다 움직였는데 오늘 보면 리노공업이 4% 빠지면 이것도 사실 반도체인데 그렇죠. HPSP 같은 장비주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좀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 다른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헷갈릴 것 같고, HBM 관련주가 한 두세 달 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어쨌든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꼭 그렇게 또 연동되는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어떤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딱 우리가 야 이쪽은 2차 전지니까 가겠지 빠지겠지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업의 그냥 개별 모멘텀을 예전보다는 그냥 즉각적으로 되게 반응을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이제 정보 유통 속도가 또 빠르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지식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는 지금 스타일에선 요게 맞고 저건 안 맞고 이런 것들이,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또 그걸 또 뒤늦게 쫓아가시면 네. 또 손해를 또 보게 되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좀 전체적으로는 다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기업들은 또 차별화되면서 일단 그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은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마이너스 31포인트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1.17%좀 급락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0.9% 가까이 좀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일단 오전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보니까 확실히 바이오는 바이오 같으니까 제약주가 강한 게, 네. 한미약품이 지금 5% 급등하고 있고요. 네. 유한양행이 또 2.6%. 그러니까 어제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좀 강했다면 네. 오늘은 이제 또 그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라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들의 네. 주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결국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주도 업종 내에서는 좀 확실히 좀 바이오 쪽이 네. 좀 견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오주들의 좀 주가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오전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게 어쨌든 이제 애플 쪽인데, 네. 애플이 사실은 이제 지금 아이폰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혁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브랜드 네. 이제 충성도가 강하다 보니까. 근데 바클레이즈인가 이제 거기서 어쨌든 이제 꼬집은 거죠. 아이폰 16 나와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판매는 나오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또 애플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런 주가 하락이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에는 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LG노텍의 네. 주가가 좀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른 것도 별로 없는 기업인데 그렇죠. 오늘 또 그 애플 의견이 또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근데 네. 애플 관련주들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희망이 진짜 없는 건가요? 이게 국선 매도 신호 발생.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잖아요, 크게. 그렇죠. 근데 올라가질 못해요, 강세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과거에 처음에 진짜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네. 정말 혁신 그 자체였고 네. 되게 뭔가 그들이 말하는 감성 그랬죠. 네, 그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약간의 좀 업데이트 정도, 약간의 좀 기기의 모양이 조금 바뀌는 정도, 그 정도가 사실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상향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네네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또 애플은 또 중국 지역에서의 사실 이슈들이 조금씩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기적인 부분에서 뭔가 진짜 이제는 대량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쪽은 로봇이나 뭐 이런 기타 다른 뭐 XR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만약에 핸드폰 쪽에서 진짜 새로운 혁신이 나오려면은 그 AI가 탑재된 그 부분이 정말 되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시기, 요런 게 아니면은 좀 저는 상당히 일부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뭐 LG노텍은 상당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따라 좀 일부 상승력에 따른 뭐 차익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전고점을 뚫고 뭐 최고점이었던 40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이슈들이 나와줘야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돈을 뭐 잘 벌더라도 시장에서 원하는 뭔가 성장,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표가 딱 이제 그 꼬리표가 달리게 되면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애플 주가에도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이제 어쨌든 8만 전자까지는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왔는데 개인 투자분들 평균 단가 이제 한 증권사에서 아마 평균 단가를 낸 것 같아요. 내봤더니 한 7만 6천 원 나온다고 합니다. 국선 드디어 매수 신호 발생. 됐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아직 9만 전자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주가가 또 쌌던 적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타기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단가를 내봤더니 한 7만 6천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절할까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그러니까 참 이게 주가가 빠지면 팔고 싶고 네. 오르면 사고 싶은 게 사실 그걸 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맞습니다. 돈 벌려면.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 심리가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르면 더 사고 싶고 네. 빠지면 아유 보기도 싫어 그냥 팔아버리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심리인데, 근데 또 이렇게 8만 전자 오다 보니까 8만 전자 오면 항상 그 얘기 또 나오잖아요. 10만 전자. 지금 실제로 증권사 목표가도 10만 전자로 지금 올라간 이 증권사들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사고 싶고.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전체로 봐도 그렇고 개인 투자분들 중에 진짜 이제 묵혀놨던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플러스 났거든요. 네네네.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끊고 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액션을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 파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8만 전자를 당장 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도 쉬어가고 네네. 이 상황에서 좀 삼성전자에 대한 혹시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8만 네. 원대부터는 좀 물량이 많다. 그래서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그렇겠죠. 알고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도 올라온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사실 뭐 반도체 쪽도 소재도 있고 뭐 다른 쪽도 음. 있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대장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좀 갈아탈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만 원이 좀 넘어가면 갖고 계시는 물량에 조금씩은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 일부 비중을 줄여놓고 더 가는 거는 일단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물려 있다가 요게 번전 이상 오면은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현금화를 해놨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기회를 주면 고를 때 다시 좀 밑에서, 지금은 너무 조정이 짧고요. 한번 뭐 이평선 조정이라도 나오게 되면 고를 때 한번 추매를 해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상방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소부장도 빠지고 대부분 빠지는데 반도체가 네네네. 그 흐름 자체는 뭐 꺾였다기보다는 좀 단기 조정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은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변수로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대선이거든요. 항상 대선 때는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고 네네. 그걸 주도하는 게 또 기술주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도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기이긴 한데, 그런 변수가 있어서 약간은 조금 더 이 기세를 좀 몰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1월에서 2월 정도 안으로만 좀 이런 또 이제 리밸런싱을 좀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해 주셔가지고 이 흐름을 좀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양대 산맥 중에 하나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아직도 좀 부진하거든요. 네. 어제도 사실 못 올랐고 어제 그 급등장에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2차 전지가.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주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상당히 부진한데 2차 전지도 갖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긴 또 반대 고민이죠. 이거를 지금 주가 자꾸 빠지는데 좀 버텨야 될까.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광고 보고 와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광고 좀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잠시만 광고 보고 와서 저희가 또 마무리 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매수 주문 실패했네. 일일이 예수금 다시 옮기는 것도 아주 귀찮은 일인데. 아니 저 그럼 슈퍼 365가 있잖아. 슈퍼 365요? 그럼 주식 매매 계좌면서 매일매일 원화로 연 3.15%, 미국 달러 연 4.45% 지급해주는 슈퍼 365를 아직도 몰라? 매일매일 지급을 해준다고요? 그래, 이제 매번 이자 높은 계좌로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식 계좌에 가만히 넣어만 놔도 매일 연 3.15%는 먹고 가는 거예요. 저절로 수익금이 생기는 그런 거네요. 아, 거기 어디라고요? 메르츠증권 슈퍼 365.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님. 엔화 좀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환전 수수료는 걱정되고
좋은 거 없을까? 주식처럼 간편하게 살 수 있는 ETN 있잖아. 한국투자증권에서 엔화 투자 ETN 6종류를 출시했던데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상품도 있고 N달러 선물을 추정하는 ETN도 있어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겠더라고. 종목명이 어떻게 되나요? MTS에서 N 선물 또는 N 달러를 찾아보면 한투 ETN이 나올 거야. 최근에 종목명이 투루에서 한투로 바뀌었거든. 야, 한투 ETN 이거 완전 편리한데요?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 이게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급해졌냐면 이제 앞권 또 라이브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정프로님도 옆에 또 나와 계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인데 네. 질문 드린 대로 2차 전지만 좀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면 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안 좋은데 이걸 또 교체를 해야 되나 끝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건가? 왜냐면 사실 또 악재 나올 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네.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은? 2차 전지 쪽은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크게 포트 조정을 안 하시는 게 그게 맞다라고 낫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이쪽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이 레이스 자체를 음. 보시고 고점에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씩 이제 분할로 어떻게 내가 이제 포트에 대한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과 물량을 조정하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는 P와 Q 중에서 하나만 좀 돌아서더라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아직은 안 아직은 돌았다. 좀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추이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랜 기간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간 조정 정도는 좀 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제일 두려운 게 구조적인 이제 역성장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신다면은 또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수요일 그 1월 그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오늘은 좀 우울하죠. 모든 게 또 파란색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일부 바이오주들만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9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그렇게 뭐 너무 부정적으로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게 조정이 또 심화돼가지고 추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네. 그런 조건들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그 데이터들 보면서 네. 좀 체크를 해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28분인데요. 2024년 1월 3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일단 이제 그 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오늘 이제 그 앞권 라이브를 좀 한다고 하니까 9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또 나가지 마시고 그 권순우 기자님 또 방송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참 어려운데 마무리도 좀 잘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